오늘 준비한 종목은 ASML입니다. 이 회사는 네덜란드 회사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해외 증시 시간이 해품주 시간이지만 사실상 프랑스 증시나 이탈리아 증시를 투자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프랑스 증시나 이탈리아 증시는 직접 HTS에서 바로 투자할 수가 없고 증권사 직원분한테 새벽에 연락을 해가지고 한 주 한 주 사셔야 돼요. LVMH 같은 거 사고 싶으면 많잖아요. 지금 루비통, 헤네시그룹. 근데 그것도 투자를 직접 하려면 불편합니다. 근데 그런 불편함을 아는데 제가 왜 네덜란드, 갑자기 네덜란드야? 이러실 수 있겠죠. 근데 네덜란드든 뭐 벨기에 종목이든 DR이라는 예탁증서 형식으로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DR은 예탁증서고 앞에 붙은 거는 그 국가의 앞자리 명입니다. 그래서 ADR이라고 붙어 있으면 아메리칸 DR, 아메리칸 예탁증서예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기업도 미국 시장에 ADR 형태로 상장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를 거래를 할 때 ASML을 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지금 이 ASML을 했느냐. 반도체 잘하시는 분은 더욱더 잘하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자꾸 내가 삼성전자 TSMC의 그 어떤 기사마다 끼어 있는 게 ASML이다. 도대체 저 기업은 뭔가. 근데 여기까지는 들어보시면 많을 거예요. 슈퍼을이다. 슈퍼을. 슈퍼자가 붙었다는 거는 을이라는 어떤 지위가 뭔가 격상이 됐거나 관계가 뒤바뀌었거나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지금 ASML의 위상은 솔직히 슈퍼을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해요. 솔직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이거는 차라리 갑이 됐다고 해야지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비긴즈부터 좀 살펴보고 갈게요. 차분히. 1984년입니다. 이것도 지금 얼마 되지가 않았잖아요. 역사가 정말 짧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 성장하는데 정말 폭풍 성장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덜란드에 있는 필립스라는 업체, 그리고 네덜란드의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인 ASM 인터내셔널이 같이 설립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름이 약간 나오죠. 반도체 제조 장비를 생산하고 있었던 회사가 ASM 인터내셔널이에요. 근데 여기서 노광 장비 사업을 뗍니다. 반도체 공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인 노광 장비 쪽에 장비를 하는 사업부를 떼어내서 새로운 회사를 필립스와 함께 설립을 한 것이 바로 ASML의 모태다. 이 당시에 공장도 정말 초라했다고 합니다. 자료 사진 같은 데 나오는데 정말 약간 벌판에 어떤 대충 시골에 가면 대충 지은 판넬하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겼어요. 초기 공장 자체가. 근데 지금의 모습을 딱 비교해놨는데 지금은 막 본사가 막 으리으리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 사업의 저변이 확대될 것을 딱 알아보고 내다보고 ASML을 설립을 했어요. 그럼 이제 ASM 인터내셔널이 노광장비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반도체 공정에서 노광장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노광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제가 뭐 반도체 공정 얘기할 때마다 저 아시는 분은 피자로 예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자 도우를 웨이퍼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피자 도우의 맨 처음에 밑바닥에 토마토 소스를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그 토마토 소스에 해당되는 게 반도체에서는 감광액이라고, 영어로는 유식한 말로 포토레지스트 PR이에요. 그래서 감광액 토마토 소스를 바르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설계도를 확 잘 찍히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찍냐면 무슨 도장 찍듯이 쾅쾅 찍어대는 게 아니에요. 밑에 도우가 있다고 쳐봅시다. 도우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 감광액 소스를 발라놓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여기다 그려놓겠죠? 그럼 저를 비추는 이런 조명들이 비춰서 이걸 투과시켜가지고 이 피자 도우에다가 그림을 새기는 그 원리예요. 이 과정이 노광공정이다. 빛에 노출시킨다고 해서 노광공정이에요. 빛에 노출시키면 필름 사진을 현상할 때와 같은 똑같은 과정이 일어나서 아까 말한 토마토 소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감광액이 발라져 있는 그 감광막이 형성되어 있는데 위에 회로 패턴이 새겨지게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도우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빛을 노출시켜가지고 쏴서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반도체 공정의 전체 시간 중에 차지하는 이 노광공정의 시간은 무려 60%, 그리고 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보통 8대 공정이라고 불리우는 공정이 있고 앞부분은 전공정, 뒷부분은 후공정으로 나뉘어요. 보통 전공정에는 증착이라던가 노광이라던가 뭐 이런 식각이라던가 이런 과정이 있고 뒷부분은 말 그대로 패키징 검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합시다. 우리 너무 항상 제가 보이는 반도체 방송이나 이런 게 똑같아요. 어려운 용어 무슨 유식한 척 하는 거 아니겠지만 어렵습니다. 뭐 그런 게 사실 도움이 뭐 크게 된다고 보진 않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냥 피자를 딱 생각해 보세요. 피자에 막 토핑을 올리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핀도 받고 이제 박스를 포장해서 소비자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박스 포장하고 뭐 토핑이 빠졌나 안 빠졌나 검사하는 것을 후공정이라고 부르고 처음에 토핑 올리고 모짜렐라 치즈 뿌려가지고 녹여서 이제 입히고 이런 과정들이 전공정에 해당돼요. 근데 이제 노광공정이라는 것은 전공정에 속해 있죠. 그리고 이제 노광공정이 그냥 뭐 다들 어렵다 뭐 생각하셔도 좋아요. 지금은 계속 듣다 보면 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빛을 쏴서 회로를 그린다. 그거를 명심하시면 돼요. 손으로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빛을 쏴서 피자 도우에 그림을 입힌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럼 지금 이 공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 산업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여러분들 뉴스를 잘 떠올려 보세요. 삼성전자와 TSMC가 3나노 경쟁에 들어갔다. TSMC는 애플 아이폰에다가 칩을 납품하고 삼성전자는 갤럭시 안드로이드에 들어가는 칩을 파운드리에서 생산한다. 근데 둘 다 이제 3나노 공정에 들어가는데 7나노 공정 이하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 TSMC밖에 없다. 요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래서 나노 공정 혹은 공정 미세화 아니면 선폭 공정, 선폭 감소, 선단 공정. 자, 요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미세화되는 작업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나노미터 앞에 붙는 그 수치 있죠. 우리가 뭐 3나노니, 2나노니, 1나노니. 그 1, 2, 3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도체 회로의 선 간의 간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뭐를 의미한다? 반도체 칩에 그려진 회로의 간격이 점점 미세하게 좁혀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1나노미터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에 해당됩니다. 엄청나게 작죠. 근데 이게 왜 이 경쟁에 들어서냐. 이유가 회로와 회로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면은 칩의 면적이 작아지겠죠. 그러면 아까 말한 피자 도우에 해당되는 12인치 보통 웨이퍼 안에 나올 수 있는 칩의 개수가 많아지죠.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죠. 근데 여기서 미세한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핵심일까요? 빛의 파장, 빛의 길이가 핵심인 겁니다. 빛의 길이. 파장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해상도가 높아져서 미세한 회로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바로 ASML입니다. 삼성전자랑 TSMC가 무슨 아까 말한 단어들 있죠. 나노공정, 공정 미세화, 선폭 감소, 선단 공정에서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여기에서 지면 끝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2명이 남은 최후의 2명의 경쟁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누가 네덜란드 ASML의 노광 장비를 손에 쥐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싸움이 갈리는 승부인 겁니다. 그래서 ASML이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을에 해당되더라도 지금은 거의 갑의 위치에 있죠. 이 무기를 갖지 않는 자는 그냥 패배해버리니까요. 그럼 이제 네덜란드 ASML의 그 강력한 무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영유아는 좀 심하고 초등학생 고학년부터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전달 드리는 게 저의 목표예요. 자, 네덜란드 ASML이 지금 가장 주력으로 삼고 있는 2가지 노광 장비가 있습니다. 빛에 노출시켜서 회로 패턴을 찍어내는 그 장비죠. DUV와 EUV가 있어요. 일단 노광에 쓰이는 광원의 종류, 요거에 따라서 DUV나 EUV가 갈리게 돼요. 일단 빛의 파장 크기에 따라서 KRF 불화 크립톤이 있고요. ARF 불화 아르곤이 있고요. ARF 이멀전 액침 불화 아르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광원의 종류예요. 광원의 종류. 근데 지금 현재 노광 공정의 대부분에 쓰이는 거는 불화 아르곤 기반으로 한 노광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공정 중에서. 여기서 DUV라는 뭐냐? 한글로 해서 심자외선 장비라고 합니다.
여기서 광원으로 쓰는 것은 불화 아르곤이고요. 파장의 길이는 193나노미터입니다. 요것을 광원으로 해서 회로를 그리는 건데 이 공정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소의 회로 선폭은 30나노입니다. 자, 숫자가 클수록 회로의 선 간격이 넓겠죠. 30나노면 아까 말씀드린 뉴스에서 보셨던 삼성전자랑 TSMC는 3나노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DUV 장비로 최대 구현할 수 있는 것은 무려 30나노입니다. 그럼 10배죠. 그럼 도대체 이 3나노 경쟁을 하고 있는데 30나노짜리 선폭이나 그릴 수 있는 그 장비를 가지고 지금 구닥다리도 아니고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자, 지금 이제 그려볼게요. 제가 불화 아르곤을 광원으로 이용한 DUV 장비로 그릴 수 있다는 30나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아까 먹은 과자, 하나 남은 과자로 드릴게요. 이걸 반도체 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도체 칩. 제가 지금부터 여기다 그립니다. 저는 지금 이제부터 장비입니다. 장비. 조조관우 장비가 아니고요. 제가 바로 ASML의 DUV 장비라고 저를 생각하세요. 자, 이 불화 아르곤을 사용한 지금 얼마짜리였죠? 193나노미터짜리로 그려보겠습니다. 이걸로 회로를 그리는 겁니다. 빗으로 그리는 건데 자, 이렇게 세 줄을 그었습니다. 이거를 이 간격을 30나노라고 합시다. 근데 지금 몇 나노 경쟁하고 있다? 3나노, 4나노, 2나노 경쟁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이렇게 회로 선폭이 넓으면 이걸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쓸 수가 없겠죠. 그럼 이 DUV 장비로 왜 ASML이 아직도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넓은 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여러 번 그리는 겁니다. 그거를 유식한 용어로 멀티 패터닝이라고 하죠. 여러 번 패터닝 한다. 그럼 이거를 한 번에는 이렇게 30나노밖에 못 그리지만 이거를 여러 번 더 그려요. 여러 번 더 그려요. 여러 번 더 그려서 불화 아르곤을 광원으로 한 DUV가 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나노는 지금 어디냐? 7나노까지입니다. 7나노. 근데 문제는 뭐냐? 멀티 패터닝이란 거죠. 빗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노광 공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내가 회로를 그린 부분을 제외하고 회로가 없는 부분을 긁어냅니다. 이게 바로 식각 공정이에요. 그 다음에 식각 공정을 했더니 부스러기가 나왔죠. 지저분하죠? 이 과자가 이렇게 지저분한데, 반도체에 이런 만약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조그만 정말 작은 먼지가 들어가면 바로 버려야 돼요. 그럼 무슨 작업이 필요하다? 세정. 자, 근데 아까 보세요. 처음에 한 번 그렸을 때 30나노가 나왔죠. 근데 멀티 패터닝으로 7나노까지 내릴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자, 처음에 그렸죠? 빗으로 그리니까 노광됐죠? 그 다음에 깎아내죠? 식각됐죠? 세정했죠? 근데 30나노밖에 안 나오죠? 폭이 너무 넓죠? 선간의 폭이 너무 넓죠? 그럼 또 그리죠? 멀티 패터닝은 또 그리는 거예요. 그럼 뒤에 더 가면 트리플 패터닝, 쿼드러플 패터닝까지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걸 할 때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한 번에 그리면 깔끔하게 끝날 것을 지금 여러 번 그리니까 어때요? 공정도 복잡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럼 비용도 많이 들 테시고 그쵸? 그럼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DUV 장비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ASML의 점유율이 여기서 85% 이상입니다. 여기에 경쟁 상대를 굳이 꽂자면 누가 있느냐? 아까 여러분들 힌트가 벌써 나왔어요. 제가 왜 필름 카메라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반도체의 노광 공정을 사진을 현상하는 현상소에 빗대었을까요? 아주 유사하기 때문이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 경쟁사는 누굴까요? 일본의 네노라는 필름 카메라 업체들입니다. 캐논이나 니콘. 이 지금 DUV 장비 쪽에서도 사진의 현상 과정이랑 노광 공정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캐논이나 니콘이 반도체형 노광 장비를 손을 댔었어요. 근데 네덜란드 ASML의 DUV 장비가 너무 월등하기 때문에 캐논이나 니콘은 안 되겠는데? 우리 그냥 DSLR에 집중해야겠는데? 자, 이번에도 저 R하고 L하고 틀릴 뻔했죠. DSLR인데 R하고 L이 헷갈려요 원래. DSLR이 이 지금 카메라로 아예 그냥 거기 가서 하지 우리 이거 안 되겠다. 거의 지금 짐 싸기 수준입니다. 짐 싸기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EUV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EUV의 점유율은 몇 %인지 아십니까? EUV의 점유율은 100%.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의 시장 점유율은 100%예요. ASML 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슈퍼 을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다. 장비가 EUV 장비가 100%를 점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TSMC가 그냥 밸류체인 상의 상단에 있다고 그걸 갑이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를 해줄 뿐이지,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가 없이는 싸울 무기가 없는데, 그러면 EUV 장비는 왜 100%일까? 그리고 뭐가 다를까? 아까 DUV 장비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DUV 장비 파장은 길이에요. 불화 아르곤을 그 광원으로 쓴 DUV 장비는 파장이 193나노미터인데 EUV 장비 같은 경우에는 13.5나노미터예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EUV를 사용하면 아까 DUV는 7나노미터까지, 그것도 7나노를 구현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됐죠 지금? 여기 난리가 났죠. 엄청 지저분해요. 여러 번 그렸죠. 공정도 길어졌죠. 과자 부스러기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13.5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 EUV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그걸 그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아까 펜을 길게 잡고 쓴 게 이걸 뭐 카메라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광원이 그 파장이 길기 때문에 멀리 잡은 거죠. 파장이 짧다는 의미는 펜을 이렇게 짧게 잡고 쓰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 자기 이름, 저도 사실 정말 악필이에요. 악필인 걸 감안하세요. 근데 멀리 자꾸 써보세요. 자기 이름 빨리 써보세요. 지금 지저분해요, 엉망진창이요, 아니면 깔끔하게 써주세요. 이름이 대부분의 경우가 이름이 엉망진창입니다. 자, 아무리 악필이라고 해도 펜을 짧게 잡고 써보세요. 펜을 짧게 잡고 자기 이름을 꼭꼭 눌러 써보세요. 두 개 비교해 보세요. 지금 뭐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열심히 쓴 겁니다. 저 막 쓴 거 아니에요. 펜 길게 잡고 쓴 이름 보세요. 이거 필체, 이거 뭐 사실 짧게 잡고 쓴 것도 악필인데 훨씬 낫죠. 훨씬 나. 그리고 아까 전에 이게 길게 잡고 쓴 거는 제가 다시 쓰려고 여러 번 써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아까 멀티 패터닝, 트리플 패터닝 두세 번 더 쓴다 이거예요. 제대로 안 써줘서.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장비를 썼을 때 얼마나 미세화 공정에서 유리할 수가 있는지 자기 이름만 써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앞에 아까 그린 거 이게 뒷부분에 그릴게요. 이번에 파장이 짧은 이 EUV 장비로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회로를. 자, 아무래도 짧게 자꾸 쓰니까 그리니까 아주 저는 훨씬 더 아까보다 선폭을 가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거 여러 번 그려서 해놓은 이 개수 한 방에 끝냈잖아요. 그럼 한 방에 끝냈으니까 이 회로 그린 거 빼고 긁어내는 거랑 세정이랑 한 번씩만 하면 끝나잖아요. 이게 바로 EUV 장비의 치명적인 기술입니다. 왜 이제 삼성전자랑 TSMC 그리고 뭐 인텔도 얘기 나오고 있던데 이 ASML의 EUV 장비에 목을 메고 있는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왜 네덜란드 ASML 본사에 찾아가서 그렇게 그걸 막 기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이 대서특필되는가? 이유를 이제 아실 수가 있겠죠. 이게 공급이 무제한이면은 줄을 서가지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ASML의 지금 EUV 장비가 지금 연간 한 40대 정도 생산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생산 능력을 확 캐파를 키워가지고 한다는 그 목표 자체가 1년에 한 5대 정도까지 느는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어 이번 연도에 40대였는데 내년도에 한 45대고 내후년도에 50대고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2년 지나봐야 네덜란드 ASML에서 만들어지는 EUV 장비는 10대 정도 겨우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TSMC가 확보한 지금까지 EUV 장비 누적된 게 40대고 삼성전자는 18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비율을 대충 따져보면 2대1인데 2대1이잖아요. 그럼 연간 40대가 나왔다고 했을 때 2대1로 나눠먹는 비율이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지금 가만히 있던 SK하이닉스나 인텔이나 마이크론이나 난냐 이런 회사들까지 EUV 장비 확보전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아, 그러면 40대로 정해져 있어서 2대1로 삼성전자가 받을 줄 알았더니만 지금 뒤에서 더 들어와 버리면 각각이 먹는 캐파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확 늘릴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ASML은 저도 틀렸네요. ASML은 이건 그냥 꽃놀이표입니다. EUV 장비 한 대가 2천억인데 지금 공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3천억까지 올라갔어요. 한 대가 3천억. 그래도 사야죠. 어떻게 해요? 이 무기가 없으면 그냥 바로 저기 KO패 당하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새로운 어떤 제네레이션 모델이 나와버리면 그럼 지금 현재 EUV 장비도 100% 점유율이어서 단가를 막 그냥 마음대로 그냥 높여 불러도 사는데, 그러면 새로운 장비가 나왔으면은 새로운 장비가 나왔다는 거는 성능이 더 좋은 장비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현재 장비보다 돈은 더 받아야죠, 당연히. 그럼 이거는 정말 마음대로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업계의 어떤 그 뭐 관행이나 향후의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적정급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거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 뭐 통용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를 준비하고 있냐면 하이 뉴메리컬 어피처 EUV 장비를 준비하고 있어요. 앞에 NA가 붙었는데 그게 뉴메리컬 어피처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터미네이터인데 차세대 터미네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EUV 장비를 가지고 지금 뭐 애플의 아이폰과 갤럭시의 안드로이드 혹은 그 밑에 있는 TSMC와 삼성전자 이렇게 물밑 경쟁들, 이거를 보통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AP에 3나노로 공정으로 개발한 AP가 들어가느냐 3나노 어떤 곳에 먼저 들어가냐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의 EUV 장비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걸로 하면 그 경쟁에서 이길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원래 의리라는 사람들은, 의리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서 있어야 되나요? 원래 반도체 최종 엔드 유저가 있으면 그 회사 앞에 가서 부품 회사들,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소부장이 의리잖아요. 소부장이 소재 부품 장비잖아요. 그러면 ASML도 장비잖아요. 장비? 그럼 장비 회사는 반도체 그 회사에 줄을 서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지금 누가 줄을 서 있죠? 장비 회사 ASML에 줄을 서 있어요. 반도체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거꾸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슈퍼 의리라고 불리우기도 민망하다는 상황이 아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어떤 반짝하고 말 지금 상황이냐.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니콘하고 캐논이 있었는데 니콘하고 캐논이 두 손 두 발 들고 지금 짐을 싸갖고 나가기 직전입니다. 그냥 그 카메라에 더 집중을 하겠죠. 폰카에도 지금 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예 지금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EUV 장비랑 NA EUV 장비, 뉴메리컬 어피처 EUV 장비 시대로 가버리면 아무도 없어요. ASML 독점입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그 독과점하는 업체의 어떤 그 강점은 여러분 실생활에서도 많이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네덜란드의 ASML 슈퍼을에서 완전 갑이 돼버린 이 반도체 장비 업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지금도 많은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이 슈퍼을이 돼가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좀 몇 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인 주식하고 자빠졌네에서는 매일 저녁에 생방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미세한 이 미세화 공정에 해당되는 얘기들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섭의 해품주 시간 오늘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